요즘 뭐 언론들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아마 자주 기사로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비대원들한테 뭐 깜짝 선물을 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어제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가운데 모두가 찍을 수는 없었는데요. 근무를 서느라 함께하지 못한 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데요? 경비대원 두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두 분에게 다가가면서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볼까요? 라는 말을 건네면서 사진을 함께 촬영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미담이죠. 사실은 모든 직원들을 챙기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이 미담은 어떤 사람에게서 새어 나오게 됐냐? 바로 탁현민 비서관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탁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모든 사진 촬영을 끝내고 나서 관저로 올라가시는 길에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근무 중인 두 사람이 있었다라면서 힐끔힐끔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을 쳐다보던 두 사람에게 대통령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서요. 대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이 사진을 함께 찍는데 단독샷을 받은 이 두 사람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네, 재미있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볼까요? 했더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 직접 하셨다면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탁현민 비서관이 시킨 거라도 굉장히 탁월한 기획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남는 건 사진이고 특히 인증샷이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 사진이 더욱더 이분들에게는 감동 깊은 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아마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경비대를 서시는 경원이기들 때문에 장소, 대통령 두 사람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경비대원들 둘은 멀찌감치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경비대원분들한테는 큰 선물 주고 떠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제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이 새 대통령실 직제 개편 등을 굵직굵직한 인사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막 기자들이 그냥 막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답을 하는 장제원 비서실장. 글쎄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게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안 좋게 작동하죠? 경우에 따라서 좀 경우에 따라서 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관제, 뭐 동원 이런 비판이 나올 관제요? 그러니까 예전 사례를 보면 어떤 예전 사례 시민사회에서 관제나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 비판을 받았던 소지가 있었던 일들이 아니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죠? 민주정부 이후에?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좀 더 확대 재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비판이요? 혹시 그럼 어떤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야 되나요?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시민사회를 확대 재편하는 이유는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익단체, 이해관계를 가지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통령께서 정말 이번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로 나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지금 저 상황에서 일단 시청자분들은 내용 깊이는 일단은 차치하고라도 장윤미 변호사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왜 이렇게 기자한테 발끈하지?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설전을 기자와 주고받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도 공약이
대통령실을 축소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슬림화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직제된 바뀐 직제 개편안을 봤더니 시민사회 수석도 있고 사회 수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사회 그리고 시민 쪽에 방점이 찍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해했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국민과의 소통 그것도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설명이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자 기자가 이게 혹시 악용되거나 오염이 된다면 뭔가 관제로 어떤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여론조를 펴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자 이 관제라는 말에 살짝 좀 반박을 하게 된 그 경과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소통을 중시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확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어떤 정부 주도의 여론을 호도하는 듯한 이 반박이 바로 기자를 통해 나오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장제원 비서실장의 의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마저 돕기 위해서 이종근 평론가님,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을 확대 개편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자, 아까 그 기자의 질문에 장제원 비서실장이 발끈한 이유를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이거예요. 기자의 질문의 의도는 다분히 박근혜 청와대 시절을 되돌리려는 거예요.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국민소통수석실의 행정관이 당시에 보수단체들을 지원했다.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니 이거 시민사회 만들어서 국민소통처럼 소통수석실처럼 보수단체들만 지원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 당선인 비서실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데 아무런 어떤 그 근거도 없이 마치 그 박근혜 청와대 시절의 어떤 특정 사건을 끄집어와서 시민사회소통수석실에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헷갈렸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이 왜 지금 비판을 받았냐면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왜 비서관만 4명을 더 두냐. 거기만 지금 비서관이 많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설명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경선 다 돌아봤을 때 온갖 갈등이 전부 첨예하게 다 부딪혔어요. 더군다나 다른 경선 때보다 하나가 더 생겼죠. 뭘까요? 젠더 갈등. 여성, 남성 갈등. 그 전까지는 뭐 지역 갈등, 뭐 세대 갈등, 뭐 이런 계층 갈등, 이런 갈등만 있었는데 젠더 갈등까지 아주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한 진영만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을 빚어지게 되는 온갖 그런 단체, 시민단체라든지 이 목소리를 다 담아내겠다, 다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면 사실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네. 불쑥 그냥 보수 단체들만 뭘 할 거냐라는 식의 어떤 질문 때문에 아마도 좀 갈등이 빚어진 양상이었습니다. 아하.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궁금증, 국민의 궁금증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물었겠습니다만 또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너무 예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글쎄 이런 걸 굳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철수 위원장의 저 발언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위 홈페이지에 안철수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에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초점은 첫째, 이 발언 자체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 둘째, 윤 당선인도 1호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글에 예를 들어드리면 소상공인 주제에 소고기 사 먹어서 죄송하다. 돼지고기 먹었어야 하는데 소고기 먹어서 죄송하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어쩌다 한두 번 비싼 음식 사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게 죄라는 거냐 등입니다. 이 소고기 발언, 일명 소고기 발언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분노하는,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분노하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과거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호에 빤전을 피다가 현금 300만 원씩 선거 앞두고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제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손실 그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얘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 그 약속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 당선인 얘기와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대선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안에서 300만 원 현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자 그런 부분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반박을 했던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내가 되면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총액이 1,00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에서 지출했던 액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600만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지급할 것처럼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걸 차등 지급을 해야만 한다. 일괄 지급을 했더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소고기 사 먹고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소상공인들 이거 그렇다면 공약이 제대로 관철되는 게 맞느냐라며 굉장히 거센 반발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인수위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서 소급 적용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그리고 또 전시업 같은 곳까지 저희들은 확대한다.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점은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밝히기 위해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안철수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요.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은 좀 더 살펴주길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요. 주말에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최정아 기자님. 네, 안경을 쓰고 통 넓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한 행사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하.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등장을 한 건데요. 그래요? 가끔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이 강아지들을 돕고 직접 만나면서 입양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행사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단체 주최로 개최된 행사였는데요. 이 해당 단체는 김 여사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단체이고요. 또 이날 데려온 반려견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반려견 나래 또한 이곳에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 여사는 유기견들과 사진 촬영을 하면서 30분간 행사장에 머물렀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저렇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SNS에 이제 공개한 석 장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또 보세요. 저렇게 유기견을 또 눈 맞추는 사진도 올렸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관심은 시청자분들과 국민의 관심 이런 SNS 영상 사진들이 계속 올라온다.
노출 이 빈도가 잦아진다. 공개 행보 이제 거의 임박했다. 뭐 그런 뜻을 해석할 것 같아요. 취임식을 계기로는 당연히 공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너무 유기견이라든가 뭐 전시회만 돼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 갔더니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후드티가 있습니다. 김건희 후드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패션이라든가 뭐 저건가 봐요. 예, 네. 이런 데로만 좀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시야도 넓히시고 행동 반경도 넓히셔서 이제 새로운 영부인의 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새 정부가 고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가가냐가 중요하게 비춰질 거니까요.